35살 수현 씨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수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부모님, 결혼식에 오지 않았던 부모님, 축하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던 부모님. 그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수현 씨가 몰랐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더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장례식장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효녀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수현 씨가 10년 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서재의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좁은 방에서 무엇을 했을까?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서랍 속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수현 씨는 무심하게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았던 아버지. 쓸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현 씨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수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축하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수현 씨의 남편 민재 씨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버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현 씨는 부모님을 지웠습니다. 마음속에서, 연락처에서, 인생에서, 서랍 깊숙이에서 빛바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현 씨가 결혼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 무심코 편지를 꺼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수현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우리가 수현이 결혼을 반대하는 건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수현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 잊으셨어요. 민재 씨 어머니가 전화했을 때 나는 알았어요. 수현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민재 씨 어머니라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재 씨 집안에 유전되는 병이 있다고 했어요. 민재 씨도 보인자예요. 수현이가 그걸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반대하는 척해서 수현이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요. 수현 씨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원망. 10년 동안 삼켰던 눈물. 그게 전부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수현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에는 민재 씨가 건네준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재라고 해요. 대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수현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안 돼. 아버지의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내 딸이 아니다. 수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아껴주던 아버지였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요? 민재 씨가 뭘 잘못했는데요?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현아, 더 좋은 사람 만나?
그 사람은 안 돼.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현 씨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안 되는데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이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안 된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현 씨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손가락의 반지가 눈물에 젖어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수현 씨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재 씨와 함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재 씨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현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 나눠주시면. 문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수현 씨는 민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날 이후 수현 씨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식장에 빈자리 2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수현 씨는 눈물을 삼키며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옆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수현 씨는 편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곳곳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당신. 민재 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수현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집안에 유전되는 병이 있대요. 퇴행성 신경 질환이라고. 민재 씨도 보인자래요. 발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이한테 유전될 수 있대요. 수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 씨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도 수현이가 좋지만 수현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알면서도 결혼하면 평생 불안에 시달릴 거고 모르고 결혼하면 나중에 알았을 때 더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반대해서 헤어지게 만들어달라고. 자기가 직접 말하면 아들이 상처받으니까. 편지에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고민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수현이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당신이 그러더라고요. 수현이가 그래도 민재 씨를 선택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평생 불안 속에 살 거라고. 차라리 부모가 나쁜 사람이 되자고. 수현이가 우릴 원망해도 수현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수현 씨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10년 동안 명절에도, 생일에도,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손주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 수현 씨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지키려고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딸에게 미움받을 각오로.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수현 씨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들. 모두 수현 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수현이 SNS에 아이 사진 올렸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 우리 손주. 당신. 우리가 잘한 거 맞죠? 수현이는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예요. 수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부모님은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식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수현이 예쁘겠죠? 웨딩드레스 입으면 정말 예쁘겠죠?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예쁘겠지? 우리 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 맞죠? 우리가 가면 수현이가 흔들릴까 봐. 우리가 반대하는 거 연기라는 걸 들킬까 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현이 마음이 변하면 안 돼. 민재 그 친구. 좋은 사람이야. 수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수현이가 우리한테 흔들리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현이가 선택을 후회하면 안 돼. 우리가 나쁜 부모로 남으면 수현이는 민재한테 더 의지할 거야? 그게 수현이한테 더 좋은 거야? 어머니가 초대장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수현아. 행복해라. 엄마는 오늘도 너 축복해. 거기서 축복해. 아버지가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수현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상자 안에는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어머니에서 딸로 3대를 내려온 반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언젠가 줄 수 있겠죠? 언젠가 수현이가 우리를 찾아오면 그때 주면 되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현 씨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수현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수현 씨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수현아. 엄마는 너 미워한 거 아니야? 엄마는. 아버지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서재에 앉아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맞죠? 수연이는 행복해 보여요. 아버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매일 밤. 3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도 눈을 감았습니다. 딸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빨간 벨벳 상자. 수현 씨가 열었습니다.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수현아. 이건 할머니가 엄마한테. 엄마가 너한테 주려던 거야. 언젠가 내가 우릴 찾아오면 주려고 했어. 그날이 안 와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됐어. 수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반지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수현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락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현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카톡을 차단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손주가 어디서 어떻게 크는지 몰랐습니다. 수현 씨가 어디서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수현 씨는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생각이 났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한 장 보내고 싶었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 장례식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오해였습니다. 부모님의 침묵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편지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없었습니다. 사과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화해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수현 씨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원망에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현 씨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현아, 어디 갔다 왔어? 아버지 집 정리하고. 수현 씨는 편지를 민재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 민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말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한 거? 당신 집안의 유전병. 다 알고 있었어. 민재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수현아. 나도 알고 있었어. 수현 씨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결혼 전에 엄마한테 들었어. 우리 집안 유전병. 나도 보인자라는 거? 그리고 엄마가 너희 부모님한테 연락했다는 것도. 수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날 떠날까 봐. 부모님이 우릴 반대하면 너도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했어. 수현 씨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키려고 악역이 됐어. 평생 딸한테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장례식에 딸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어. 민재 씨가 수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어? 수현 씨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부모님 생각에. 수현 씨는 다시 울었습니다. 민재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수현 씨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민재 씨는 아내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묘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현 씨는 5살 딸 지아의 손을 잡고 산을 올랐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계신 곳이야? 지아는 처음 듣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누구야? 수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나란히 있는 2개의 묘비. 아버지. 어머니. 수현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에는 할머니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왔어요. 너무 늦었죠? 지아가 꽃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아예요. 수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그때 왜 그러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벽에서 아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현 씨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아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지아야.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이런 편지 썼대. 우리가 잘한 거 맞죠? 수현이는 행복해 보여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엄마를 많이 사랑했구나. 수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많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수현 씨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제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자식을 위해 얼마나 아플 수 있는지. 해가 떠올랐습니다. 묘지에 따뜻한 빛이 퍼졌습니다. 수현 씨는 일어섰습니다.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올게요. 자주 올게요. 이제 지아도 데리고 올게요.
수현 씨와 지아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아침 햇살 속으로. 수현 씨는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한 번도 수현 씨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리고 수현 씨는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지아에게 그런 부모가 되겠다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겠다고. 손가락의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3대를 내려온 사랑이 4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